안녕하세요. 엔젤 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은 대운의 힘을 믿으시나요? 이 사주에서는 10년 주기로 한 번씩 바뀌는 큰 운의 흐름을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수비학에서도 9년 주기로 바뀌는 큰 운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하나의 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큰 운도 한 해에 한 해에 들어오는 다른 운과 어떻게 융합되느냐, 그에 따라 발현되는 정도가 다 달라요. 또 개인마다 경험치나 상황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으로 발현될지 부정적으로 발현될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대운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이거 잘 활용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지금은 잘 활용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상세하게 풀어볼게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진심 담아 리딩할게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많이 담아가시고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구독과 좋아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엔젤 타로를 응원해주세요.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2번, 3번, 4번, 1번. 일 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장미를 골라주셨네요.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대운이 무엇인지 뽑아본 카드입니다. 뒤집어 볼게요. 오, 야, 목성의 플라워, 뷰티풀 카드가 나왔네요. 아름다움, 타고남, 어떤 재능,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대운은요, 나다움에 대한 대운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모나 성격이나 직업이나 사람이나 사랑이나,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다움을 잃을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오로지 나만을 생각할 거야. 오로지 나의 타고난 재능과 타고난 외모적인 매력과 성격을 더 강하게 어필할 거야, 만들 거야, 더 분명하게 할 거야. 이런 의지가 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게 대운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조금 나를 가꾸는데 좀 아름답게 만드는 데 좀 관심이 많아지셨나요? 또는 직업적인 부분에서 나답게 이 직업을 잘 꾸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이직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나다움,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실까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대운대로 잘 살고 계신지 현재까지의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까지의 흐름. 현재까지의 흐름. 아하. 자, 요즘에 좀 타협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쵸? 이제껏 흐름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주변과 나의 욕구가 좀 충돌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여러분은 좀 안정지향적인 삶을 좀 꾸려오셨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또는 우리 회사에서 나의 소속된 어떤 조직에서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니까 그 원하는 걸 주는 데에 좀 집중해 왔어요 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따라 그런 요구들에 좀 반발심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지금 현재 일이 잘 되어가고 있고 뭐 먹고 사는 데에 걱정이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직업적으로 또는 삶에서 좀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심연으로 무의식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뭔가 좀 내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 좀 더 성취하고 싶다. 나다움을 좀 보여주고 싶다 하는 부분이 조금은 공백으로 남아 있어서 그걸 좀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거든요. 요즘에 관심 가는 거 있으시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요. 또는 이런 게 저는 진정한 사랑 같아요. 삶 같아요. 또는 나다움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좋아하려면 이런 것들은 좀 채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대운의 영향이라는 거죠. 이 대운과 내가 잘 맞아떨어지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잡기도 하고요. 또는 나의 개성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 어려운 걸 이때 해내기도 합니다. 진정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또는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상황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흐름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대운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계시는 게 저는 훌륭하다고 보여지네요. 네. 물론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만 현재 여러분의 어떤 공허한 마음, 조금 더 채워지고 싶은, 조금 더 채우고 싶은 어떤 욕구, 추구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좀 솔직해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 대운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대요. 이 태양 카드가 여러분의 주변 운으로 뜬 거 보니까요,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만 먹으면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이때까지 내가 잘 꾸려왔던 어떤 여건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의 부모, 나를 지지해주는,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내가 존경하는 인물일 수도 있는데, 무튼 여러분이 이러한 추구를 억누르지 않고 보여줄 때, 또는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할 때 오히려
이런 대운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뭔가 마음 한구석 좀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또는 상처로 묻어놨던 거, 좀 억눌러 왔던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시그널이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대운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좀 가능하게 만들까 궁금하시죠?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좀 펼쳐질 것인지. 그랬구나.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좀 몽글몽글 아이처럼 신나고 즐거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좀 할 수 있느냐, 이런 대운의 영향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느냐. 진정한 여러분의 유산을 제때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지금 10번의 코인, 10번의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할머니 맞죠? 치마를 입어서 할머니가 이 손녀처럼 보이는 아이에게 펜타클을 걸어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유산이죠. 우리가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물질적으로 상속받은 그런 금전적인 부분 또는 뭐 건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피라는 거, 한 핏줄이라는 거, 그게 정말 강력한 유산이거든요. 유전자라고 하죠. 아마도 여러분이 타고남, 나의 강점, 재능, 한마디로 나다움, 이 나다움을 계속 갈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의 배경에 대해서, 나의 뿌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학자 집안, 아니면 뭐 사업가 집안, 또는 뭐 연예인 집안,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좀 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라 학자 집안, 뭐 연예인 집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공통적으로 나의 뿌리에서부터 늘 추구해왔던 어떤 신념들, 가치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서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펼쳐낼 수 있도록 대운이 돕는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껏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친구들과 어울렸고 지금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지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대요. 아주 뿌리 깊게 나의 피 속에, 유전자 속에, 정말 영혼 속에 깊이 침투되어 있었던 그 유산이 드디어 발현된다고 하니까요. 제한적인 신념이나 이제껏 경험 안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는요, 4번의 완즈가 떴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성취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래요. 지금 보면은 막, 맞아, 너무 신난다. 막 너무 즐거워 보이죠? 이 4번의 완즈는 결연을 맺는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결연. 너와 내가 같은 것을 추구하는구나. 너와 나는 이제 하나구나. 뭐 이런 속성의 약속이나 결연을 뜻할 때가 많은데 그게 내면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나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 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속하는 조직들 또는 내가 보여주는 행동이나 내가 먹게 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혼연일체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드디어 뭔가 끈끈하게 결속이 다져지는구나. 드디어 이게 나다움이라는 뭔가 정확한 구체화된 그런 내용을 내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게 가장 크다고 하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 있죠. 요즘에 MBTI라던가 뭐 저희 때는 옛날 사람. 네. 저희 때는 뭐 혈액형 이런 거 되게 유행했고요. 언제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통찰하기 위한 어떤 도구를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MBTI, 뭐 또 뭐가 있죠? 뭐 사주 배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죠. 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타로가 됐든 사주가 됐든 여러분도 그런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도 있어요. 지금 좋아하는 것들이나 뭔가 안 좋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갈 거니까. 무튼 어떤 도구이든 여러분을 진정으로 객관화하고 뭔가 내면에서 합의가 일어나는, 결속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러한 결정이나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나를 조금 구겨 넣더라도 외부의 나를 맞춰볼까? 그러면 좀 더 이득을 많이 볼 텐데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당장은 이익이 좀 안 되더라도 조금은 뭐 손해까지는 아니라도 덜 남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나다운 결정이 아닐까? 이게 진짜 멀리 보면 더 남는 장사가 아닐까? 남는 결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시면 이 대운을 훨씬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요건에서는요. 여사제가 나왔네요. 자, 여사제는요.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네. 남들은 보여지는 것을 믿거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반면 이 여사제는 그 이면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주변 운에 이게 나왔다면 어떤 현상의 이면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여러분이 무비판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믿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 현상의 이면에는 이런 것들도 존재한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좀 더 관심이 가고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추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겠죠. 네. 왜냐면 여러분들도 보여지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네.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할까? 지금 하는 일도 더 잘 되고 뭔가 되게 밝고 쾌활해 보이고 예쁘고 아름다운데 멋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때는 지금 짜증이 나. 뭔가 좀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나에게도 상처가 있어.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차마 내가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나름의 상처를 안고 사는 억누른 욕구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다움을 추구하려고 할 때는 나처럼 억눌러왔던 감정이라던가 조금 숨겨왔던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들춰내는 사람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끌려오는 거고 끌어당겨지는 건데 앞으로는 더 그러실 거래요. 네, 너무 좋습니다. 보통 여사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주나 타로 카드를 직군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여러분이 타로를 통해서 뭔가 깨우침이 일어난다던가 나에게 이런 강점이 있었구나. 그래.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또는 좀 추구하는 것들이 이런 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겠죠. 또는 여사제의 경우에는 어떤 말씀과 연결이 많이 돼서요. 내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말씀. 그게 누군가에게는 종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작가일 수도 있죠. 책이나 그림이나 어떤 간접적인 도구를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요. 무엇이 됐든 여러분 내면 안에 강력히 갈망하고 좀 추구해왔던 것들과 강하게 연결되는 무언가를 느끼실 수 있을 거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대운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얻게 되는 보상은요. 더 월드입니다. 이게 나구나. 다시 한번 말해주죠. 더 월드, 세계잖아요. 이게 나만의 세계구나. 이게 내가 정말 천국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이구나. 이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 또는 그것을 얻게 되는 거. 그게 누군가에겐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정신세계의 완성일 수도 있겠죠. 또는 나의 가치라던가 자존감이라던가 또는 삶의 의미라던가 가치관이죠. 이런 것들의 완성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결국에는 나다움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요. 여러분들만의 세계가 완성이 되고 그 세계가 완성이 되면 또다시
나의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죠. 이 타로 카드에서는 더 월드, 세계 다음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요. 더 풀입니다. 어릿광대죠. 어릿광대는 바보라는 그런 호칭을 쓰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광대, 어릿광대라고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바보는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까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릿광대는요, 세상을 즐기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내가 단단한 알맹이를 가지고 그걸 완성을 하게 되면요. 아마 다음 대운에서는 좀 더 파격적으로, 좀 더 개성 있게, 좀 더 자신감 있게 나만의 어떤 무대에서 광대처럼 즐기는 그런 삶을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 직관에 대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벌써 우리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무언가 나의 내면의 어떤 알맹이와 강하게 연결되는 누군가의 메시지 또는 어떤 시그널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네. 그 직관, 맞답니다. 여러분의 이 대우는요, 여러분의 직관력을 상승시킬 것이고, 때때로는 상황과 좀 다른 것을 주장하는 그런 직관을 만나실 수도 있대요. 하지만 이 사실이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관이 맞음을 꼭 믿어주시랍니다. 네, deep knowing. 여러분의 직관을 믿으세요. 네, 그럼 우리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소년을 골라주셨네요.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대운이 어떤 대운인지 뽑아본 카드예요. 뒤집어 볼게요. 오! 자, 한밤중에 이 부엉이가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이 카드는요, 발견, 관찰, 탐구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라는 맥락의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남들이 추구하는 거 말고 내가 진정으로 탐구하고 싶고 발견하고 싶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실 겁니다. 마치 내가 이걸 발견해 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이 대운을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그러고 계신가요? 남들과 똑같은 방식이 아닌 꼭 나는 좀 더 집요하게 파고든달까? 아주 독한 구석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다 쟤 좀 이상해. 좀 미쳤나 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디에 하나에 꽂히면은 아주 진중하게 좀 연구하고 탐구하는 편이에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시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까요?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아하. 너무 좀 귀여운 카드들이 물론 햄찌의 카드는 다 귀엽긴 하지만 자, 우선은 이제껏 흐름을 좀 보면요. 여러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 누군가가 쥐어주는 일 또는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일을 우선순위 삼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다 보니, 그죠? 무언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일단은 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 또는 무난하고 좀 조화로운 길, 그런 길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게 일단 신상에 좋을 것 같아라는 판단을 하게 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질보다는 양적으로 좀 많은 추구를 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좀 문제의식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2번의 펜타클이 여러분의 속마음으로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어떤 균형, 중심을 잘 잡는 것으로 키워드를 잡고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두 개의 펜타클을 굴리느라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면의 그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뒤쪽에 파도가 막 치고 있고 넘실넘실 배가 두 척이 막 넘실넘실 파도를 타고 있는데 사실 이 햄찌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죠. 왜? 내 눈앞에 펜타클 두 개 굴리느라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파도가 너무 넘쳐서 만약에 해일, 태풍이 막 불어요. 그러면 미리 대비를 못 하겠죠? 그쵸?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세상의 전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어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이 선택과 집중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때가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을 시작할 초입 단계에는 이런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맞든 그러든 계속 그걸 굴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양으로 승부할 때가 있잖아요. 뭐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막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외우잖아요. 뭐 독서를 할 때도 처음에는 글을 읽는 훈련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읽고 보는 거예요. 글자를 읽는 그 수에 적응을 하는 단계인 거죠. 태도를 기르는 단계인데 그런데 이제 고급 단계로 갈수록 시야가 넓어지기도 하고 또 양보다는 질적으로 승부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물론 질적인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이 2번의 펜타클에서 말하는 선택과 집중은 내용을 알든 모르든 일단 양으로 승부하는 선택을 한다라는 게 이게 선택과 집중인 거죠. 그래서 이제껏 여러분은 뭔가 주변의 흐름을 타고 좀 많이 따라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땐 그게 맞았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투자하고 또는 질적인 향상을 하고 또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간이나 에너지를 할애하는, 배분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실 거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대운과 아주 그 융합이 잘 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질적인 향상을 이루게 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승진하셨나요? 뭔가 보너스를 받는다던가 요 근래에 인정받는 일이 있었다던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이제는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 단계에 왔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자, 그러면 이 대우는 여러분에게 어떤 보상을 좀 줄까요?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지 궁금하시죠? 카드 뽑아볼게요. 가능성. 자,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펼쳐나가실 수 있을지. 그러셨구나. 자, 우선은 여러분이 이 대운의 영향으로요. 앞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많이 잡게 되실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이스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나만의 기회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기회가 아니라 오로지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나만의 가치를 발굴해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부엉이가 어두컴컴한 밤에 이 망원경을 보고 있잖아요. 이 망원경은 시야가 좁죠. 그렇죠? 굉장히 질적으로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탐구심을 갖고 어디에 몰두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대운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에게만큼은 이거 정말 너무 귀중한 기회야. 라는 걸 잡게 되실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는요. 진정한 용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일이 좀 떠오르세요? 용서라.
뭐 다양한 용서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삶의 격변, 이 대운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10년간의 운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나의 부모에 대한 용서, 가족에 대한 용서, 또는 결혼하신 분들은 나의 남편 또는 자식과 관련한 용서, 또는 나 자신과의 용서,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의 용서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자, 어떤 부분을 용서할지는 여러분이 차츰 이런 몰두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무엇이 됐든,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가 됐든,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미움이 됐든, 어떠한 결핍으로 생긴 분노가 됐든, 용서,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순간이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주변 운에서는요, 2번의 소즈, Two of Swords 카드가 나왔는데, 사실 이 2라는 수는요, 양가 감정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양가 감정 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렇기도 한데 저렇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또는 이걸 선택해도 이렇거나 저렇고, 또 저걸 선택해도 이렇거나 저렇고, 그래서 선택을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감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어떻든 여러분은 아마 모든 현상에서의 양면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게 되실 거래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좋음과 절대적인 나쁨은 없다라는 걸 깨우치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몰두하는 것을 통해서, 탐구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세상의 어떤 이면들, 양면적인 부분들, 나의 양가적인 어떤 반응들, 느낌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 그게 굉장히 큰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아 심리, 아동 심리를 먼저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아주 어릴 때에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다라는 걸 잘 못 받아들여요. 어떤 절대론을 믿는다는 거죠. 만약에 엄마가 낮에 나한테 웃어줬어. 너무 천사야. 근데 내가 어떤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악마 같아. 막 화도 내고 막 짜증도 내고,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커가면서 엄마도 천사 같은 엄마, 약간 악한 엄마, 나한테는 조금 못된 엄마,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 또는 아주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어른이 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에게도 그런 면이 있구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제대로 학습이 안 되면 세상을 좀 극단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이별이라던가, 또는 앞뒤가 다른 사람들, 또는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예측을 벗어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데 나한테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양가적인 부분, 양가적인 감정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물론 안다고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무튼 여러분은 아주 뼛속 깊이, 영혼 깊이, 세상엔 빛과 어둠, 어느 것을 선택해도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너무 훌륭합니다. 네, 그러면은 선택이 좀 더 간결해질 수 있죠. 오로지 나만의 가치에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좀 더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기회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을 해도 나한테는 이게 기회야. 물론 여기에서도 시행착오를 겪겠지. 물론 단점도 있어. 하지만 나에게는 장점이 더 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해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대운의 끝에서 가장 크게 보상을 얻게 되는 건 Emperor. 네, 황제입니다. 저는 이제 카드의 키워드나 이런 이야기들을 몽땅 알고 있잖아요. 이 황제 카드를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네요. 아버지에 대한 속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아버지란 어떤 존재일까요? 물론 가정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심리학이나 어떤 발달 단계를 설명할 때에 아버지를 어떤 존재로 정의를 하냐면, 삶의 규범과 규율을 알려주는 존재, 이렇게 정의를 해요. 왜 우리 가정마다
집집마다 가훈이 있죠. 옛날에는 그 가훈도 막 걸어놓고 그랬어요. 암묵적으로라도 있는 게 이 가훈인데 어떤 집은 잘 먹고 잘 살자. 네, 배부른 게 장땡이다. 뭐 이런 가훈이 있을 수 있고 암묵적으로라도 또는 뭐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왕이다. 뭐 이런 가훈을 내세우는 그런 집도 있으시겠죠. 이게 다 아버지가 동의하는 아버지가 만든 규범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상이라고 떴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규범이나 규율 또는 단단하게 뿌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땅 같은 존재 이런 것들을 보상으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내가 추구하고 탐구하고 몰입을 했더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것 같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용서를 하고 내려놓아야 하는지 아니까 이제는 내 삶에 정확한 핸들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삶을 정확하게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자신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혼이라던가 또는 사업체를 꾸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무튼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이나 규율, 책임의식, 직업관 또는 삶의 큰 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잘 자리매김하는 거 이게 큰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참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특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렵죠? 네. 요즘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또 사이가 관계가 좋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제 때에는 뭐 1, 20년 전만 해도 너무 엄격한 분위기의 집안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표면적으로만 부모님을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번 리딩이 조금은 나는 사실 내가 용서할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조금 복잡한 심경으로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요.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는 보여지는 게 달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정의를 다르게 내리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양가 감정 말씀드렸죠? 아,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구나. 모든 일에는 빛과 어둠이 있구나. 나의 부모든 사이가 좀 틀어진 친구든 또는 나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줬던 사람이든 또는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든 그들도 다 그 이면에 다른 부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구나. 나 또한 그런 거구나.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봅니다. 와! 자,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망원경을 둘 다 들고 있네요. 그쵸? 야, 이거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가 봐요. 자, 우리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네. 잠시 여러분의 초점을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맨눈으로 그냥 하늘을 보는 것과 이 망원경으로 비춰보는 것은 천지 차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그림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내가 믿고 바라봤던 것과 잠시 거리를 두고 다른 관점에서 나의 관점을 되돌아볼 때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2번 펜타클 말씀드렸죠? 이 두 개의 펜타클을 열심히 굴려 오시느라 뒤쪽에 넘실대는 파도를 못 봤을 수도 있다라고요. 물론 이게 문제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운에서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좀 더 초점을 멀리 맞춰보세요. 라고 한다면 잠깐 이 펜타클을 하나 정도는 놓칠 수는 있어도 금세 그 나머지 손에 쥘 다른 펜타클을 쥐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얻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여러분 행운을 빌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흑마탄 기사를 골라주셨네요. 흑기사죠. 자, 이 카드는요. 대운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예요. 어떤 대운이 들어와 있을까요? 뒤집어 볼게요.
자, 철새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철새는 이동하죠. 그쵸?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은 이동하는데, 수비학적으로 보면 5라는 수가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꾸 여러분을 이동하게 만들고, 변화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이런 철새가 대운에 들어오면요, 이직이 잦다던가, 또는 직업 자체가 바뀐다던가, 분야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직군의 변동, 또는 사업군의 변동, 또는 사는 터가 자주 바뀐다던가, 뭐 여행을 자주 하신다던가, 영업직이라서 굉장히 중구난방 여러 곳으로 좀 많이 돌아다니셔야 한다던가, 또는 이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꾸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별수로 보기도 합니다만 또 이별이 있어야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변화하는 데에 겁을 먹지 않으셔야 한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좀 불안정해. 자꾸 이직을 많이 하네. 이런 것들로 스스로를 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대운은요, 내가 먹거리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대운의 시기거든요. 얼만큼 내가 어떤 역량을 펼치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 발굴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게 됐든 20대든 30대든 50대든 60대든 뭐가 됐든 한자리에서 진득하게 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아마 스스로 굉장히 자책감이 들고 수치심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또 다른 기술, 또 다른 기회를 잡으러 간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너무나 멋진 삶이라고 추후에 재평가를 하게 되실 거랍니다. 네, 이 대운 잘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대운까지의 흐름. 오. 여러분, 때가 됐다, 때가 됐어. 느끼시죠? 그쵸? 자, 우선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이든 내가 속한 어떤 조직이든 사업이든 어쨌건 상업 활동에 있어서 내가 돈을 벌고 좀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매여 있다라는 생각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노예구나. 내가 돈의 노예가 됐구나. 카드값의 노예가 됐어. 또는 이런 생활에 아주 너무 녹아든 것 같아 라는 생각 하셨을 것 같거든요. 뭐 직장 생활이실 수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붙잡혀 있네. 매여 있다. 속박되어져 있다. 정말 벗어날 수가 없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그쵸? 내가 독립을 하고 싶은데 또는 이 부모님의 그늘, 가정의 그늘, 이 그늘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좀 그럴 만한 힘이 있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무튼 여러분의 이때까지의 흐름을 보면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내가 추구하고 정말 마음속 깊이 채우고 싶은 어떤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첫 번째로는 좀 물질에 집중을 해왔던 그런 패턴이 있었다라고 해요. 또 돈이 된다 또는 당장 나에게 안정적인 환경과 상황과 또는 혜택을 제공해주는 어떤 사람이나 배경이 있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좀 그릇된 결정일지라도 당장 좀 감내해 보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러기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직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 이 일과 맞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도 알아.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자아실현이라던가 스스로 정말 채우고 싶은 어떤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끊어낼 수가 없어. 당장 월급이 너무 달콤해. 또는 이 관계에서 주는 편안함 또는 물질적인 만족감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헤어질 수가 없네. 놓을 수가 없네.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본다면 가장 우선은
내 감정과 정서적인 만족보다는 물질적인 것이 우선이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걸 좀 거스를 수가 없네. 거스르기가 좀 어렵다. 왜? 대운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이 대운은요, 여러분을 자꾸 등 떠민대요. 너 여기 먹을 거 없어. 빨리 저기 산 넘어. 저 애들 다 저 이동하는데 그쪽으로 가. 지금 대세는 저기야. 라는 이야기가 자꾸 들리거나 또는 그러한 직감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감정을 자꾸 억누르거나 모른 채 하면요. 어디에서 이 감정이 분출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울해질 수 있고요. 갑자기 툭 건들면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또는 분노적인 감정이 이런 울분의 마음으로 토해내지기도 하고 또는 과거를 자꾸 곱씹게 된다던가 내 감정에 따라서 과거를 재평가하게 된다던가 좀 부정적으로 또는 너무 슬프게 그렇게 재평가하게 되기도 한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어떤 부류가 있으실 겁니다. 아, 너무 부럽다. 질투난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을까? 그럴 만한 상황이 될까? 이런 생각 하시는 요즘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 부러움, 질투라는 감정은요, 너무나 진실되고 솔직한 감정이거든요. 그 사람이 미워서 질투하거나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해서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좀 솔직해져 보시면 정말 시의적절할 때, 움직여야 할 때, 저는 이미 왔다고 보입니다만, 무튼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말 그 타이밍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탁 들 때, 그때 아마 결정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이동하고 변화를 주는 걸 과감하게 할 수 있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대운이 여러분의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줄지 좀 더 자세하게 펼쳐볼까요? 새로운 가능성. 와, 너무 멋진 카드들이 많이 나왔네. 아, 멋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이 페이지의 펜타클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동하고 변화를 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새롭게 적응할 것들이 생긴다. 이게 가장 맹점이겠죠? 그게 두려워서 사실 그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게 두려워서 선택을 미루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잘 할 수 있을까? 나에게 가능성이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쵸?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그런데 우리 여러분은요, 너무 재밌게 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해 나가실 거래요. 그게 꼭 이직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라고 하면 막 진짜 사는 곳이나 만나는 사람 또는 입는 스타일, 뭐 성격까지, 기질까지 다 바뀔 것 같잖아요. 삶은 그렇게 극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쵸? 서서히 물 들어가듯이 변합니다. 그 변화의 첫머리에 여러분은 재밌겠다. 배워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기꺼이 조금이라도 투자해보고 싶다. 시간을 좀 할애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보통 페이지의 펜타클은요. 학습과 연관이 있어요. 학습. 네. 학습이라고 하면 뭐 학원이 될 수도 있고 과외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인강, 온라인 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유튜브가 될 수도 있겠죠. 간접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호기심이 들고 뭔가 내 감정이 해소될 것 같고 또는 채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아주 조금이라도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꺼이. 그리고 strength. 제가 용기라는 단어를 떠올렸는데 이 strength 카드가 떡하니 나와주네요. 이 strength, 힘 카드는요. 정신적인 용기를 의미합니다. 강인함이죠.
제가 어떤 철학 책에서 봤는데 이 철학에서는 용기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무모함과 겁먹음 그 균형 상태다라고 정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무모하기만 하지도 않고 겁먹기만 하지도 않은 그 적당한 그 중간 지점에 왔다 갔다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상태가 용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요, 갈수록 대담해진대요. 네, 갈수록 용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나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가장 크다고 하고요. 우리 상상되시죠? 만약에 이직을 해요. 내가 저기 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할 만해. 갈수록 내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고 너무 재밌어. 배우는 속도가 남달라. 아, 진즉 이거 할 걸. 진즉에 변화할 걸. 진즉에 이런 삶을 선택해 볼 걸. 이럴 정도로 과감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또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의 한계를 뚫고 나가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드실 거래요. 이 정신력을 발휘한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용기이기도 하지만 끈기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할 거야.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있어. 라는 강한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 용기, 이런 것들이 이 대운이 주는 보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주변운에서는 킹 오브 소즈, 검의 왕이 나왔는데요. 이 검을 든 왕은 굉장히 유연한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방법이 어찌됐든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어떤 메시지, 시그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을 하든 절대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닌 능동적인 방법,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하게 되고 또는 그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어떤 룰 또는 내가 익숙하게 좀 접해왔던 그런 방식 또는 조직이나 가정 내에서 추구하거나 나에게 요구해왔던 방식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새로운 경험을 다시금 시작해 보니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우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달리기를 합니다. 러너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저도 거의 한 달가량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진짜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야외에서 달리는 걸 하고 있는데 달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달리는 것과 멈추는 것만이 있을까? 좀 천천히 달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보폭을 좀 좁혀볼까? 또는 다리를 다르게 굴려볼까? 좀 빠르게 걷기도 해볼까? 이런 다양한 방법을 막 구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기로 한 거리는 무조건 간다라는 전제를 깔고 방법을 찾는다라는 게 그게 가장 핵심이겠죠. 사람마다 달리는 모양새는 다 달라도 또는 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방식들은 다 달라도 결국에는 추구하게 되는 그 목표치는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 여러분은 이 목표 자체가 바뀐다라기보다는 그 삶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의 방법들, 기술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각화해 보면서 이 대운을 잘 활용하시는 게 아닐까 합니다. 네. 이 변화수에 잘 어울리는 인물이네요. 자, 그리고 가장 크게는 이 대운이 끝날 때쯤 와, 나는 이 대운으로 이런 선물을 받게 됐네. 감사함을 느낄 그런 보상은요. 킹의 완즈가 나왔네요. 아하. 자, 킹의 완즈는요. 리더십과 연관이 많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 리더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의미할 때가 많은데요. 아마 우리 여러분은 진정 나의 삶을 잘 리드할 수 있는 리더가 됐다라는 생각 또는 하나의 독립체로서 누군가에게 매여서 또는 누군가가 시켜서 요구해서
또는 누군가가 정한 어떤 룰대로 내가 움직인다던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다던가 한마디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요, 통제감을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결정한 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그게 모든 게 다 통제감이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 이런 과감한 선택, 결정 또는 변화, 이동을 통해서 진정으로 여러분 삶을 리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라니까요. 스스로를 많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잠재되어 있는 어떤 재능들,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잘 흘려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 양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불꽃 파이어 보이세요? 야, 여러분, 지금은요, 행동할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동 변화 카드에서도요, 머무를 필요가 없다. 머뭇댈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거든요. 뭔가 여러분의 감정에서 또는 뭔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진심으로 믿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양이라는 카드는요, 주도권을 가지고 확실하게 끌고 갈 것, 확신을 가질 것을 주문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면 원하는 방향대로 풀려나갈 것이다 라는 덕담을 해주기도 하니까요. 한번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나는 뭐든지 배우면 잘해. 내가 무대 체질이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이 대운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우리 3번 여러분 행운을 빌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골라주셨네요. 책 좋아하시나요?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대운이 무엇인지 뽑아본 카드예요. 뒤집어 볼게요. 오, 수성의 카드가 나왔네요. 아하. 자, 헤르메스의 지팡이라고도 부르는 이 카드는요, 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운은요, 상업 활동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를 나타냅니다. 네. 사업을 하시거나 상업 활동을 하시거나 굉장히 운이 잘 따라주실 거라고 하는데요. 뭐 예술가라던가 작가, 강연, 상업, 뭐 계약, 매매 이런 것들에 너무 길하고요. 특히나 자율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만큼 또 변화하는 만큼 시시각각 그 시장 상황이라던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변화하는 만큼 얻게 되는 것들이 많은 대운이기도 하니까요. 그와 연관해서 하시는 분들, 이 대운 잘 활용하시겠다라고 보여지네요. 뭐 요즘엔 쇼핑몰이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움직이고 변화해서 얻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현재 여러분이 잘 흐름을 타고 있으신지 보도록 할게요. 현재까지의 흐름. 우리 여러분은 가만히 못 있으시는 성격이시네요. 그죠? 저는요, 가만 못 있겠어요. 아니, 훤하게 할 게 보이고 갈 방향이 보이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계속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해야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여러분이 뚱땅뚱땅 무언가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바쁜 모습이 또 보이고요. 또 어느 곳이든 당장이라도 좀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 한켠에는 약간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만 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가겠다고 진정으로 마음먹은 그곳에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좀 더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신다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 여러분의 성향을 보면요. 지금 펜타클이나 소즈, 완즈, 뭐 다양한 원소가 나왔습니다만 한 가지 안 나온 원소 있죠. 타로 카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컵이요. 이 물 원소가 안 나왔어요. 이 물이라는 건 그 흐름을 타고 간다라고 해서 수용성이 있거든요. 에이, 때 되면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수용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에게는 그런 수용성보다는 능동성, 또 적극성이 훨씬 더 기질에 많으신 것 같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기회가 올 때까지 뭘 기다려? 내가 가서 잡지? 약간 이런 기질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특성이 있어요. 네, 늘 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늘 바쁜 거예요. 물에 대한 원소가 많으신, 수용성이 많으신 분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움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리 대비하기보다는 지금의 흐름에 그냥 편승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다가 잘 풀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펜타클의 속성이 좀 돋보이는 그런 기질이신 분들은 미리 대비하고 계산하고 예측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미리 움직이고 미리 변화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도 막 궁리하고 계시죠? 앞으로 이렇게 이런 세상이 펼쳐질 텐데 AI 막 이러면서 뭐 챗 GPT 막 이런 거 막 그 인스타그램 막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막 뜨잖아요. 또는 유튜브에 막 뉴스 같은 거 막 살펴보시기도 하고 아마 세계의 동향 같은 거, 시장의 동향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살펴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부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멀리 보고 투자하는 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떤 대운도 있지만 세운이라고 그 한 해 한 해의 운기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운과 세운이 잘 맞아떨어지기만 한다면 아마 우리 여러분이 준비해왔고 대비해왔던 그 일이 굉장히 잘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좀 경계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이렇게 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끈기 있게 노력을 기울이는데 어떻게 잘 안 풀릴 수가 있겠어요. 안 풀리는 게 더 이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상업적인 활동에 불이 붙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직은 우리 여러분이 뭔가 더 대비하고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목표는 뚜렷해요. 근데 아직 배가 안 들어왔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 대운이 주는 보상과 앞으로의 흐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죠? 앞으로의 가능성. 자, 카드를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과연 이 대운이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실 것 같아요. 인기가 많아진다는 게 꼭 연예인이라던가 뭔가 뭐 예술가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물론 그것과 연관해서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요즘에는 근데 일반 분들도 여러 가지 무슨 스타성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뭐 유튜버라던가, 뭐 틱토커, 뭐 인스타그래머, 인플루언서 등등등 팬덤을 구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외에도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뭔가 이름이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건축업계라던가 무슨 영업업계 뭐 어떤 업계 이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들 막 대부분 있잖아요. 이름 나신 분들. 그런 정도로 아마 우리 여러분이 그 한 분야에 획을 긋게 되는
그런 보상이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그 모습에서 킹 오브 소즈, 검을 든 왕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업 활동을 통해서 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어떤 독보적인 존재, 독보적인 기술력, 독보적인 방식을 선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 이 인기가 안 많아질까? 그쵸? 그러니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적인 변화에서는요. 8번의 펜타클이 나왔어요. 똑같이 8번의 펜타클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은 끊임없이 본인만의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게 가장 큰 내면적인 변화라고 하거든요. 아마 지금도 뭔가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미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비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갈고 닦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작품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데이터일 수도 있고, 실력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죠. 또는 경력일 수도 있어요. 경력. 그게 무튼 여러분이 이러한 독보적인 존재, 기술력을 가지더라도 그 속에서 또 다른 무언가의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이나 나만의 경력, 이력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라는 게 보상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일을 잘하고 싶은 데의 목적은요. 자아 실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생각할 때 왜 사는가? 철학책이라던가 많은 에세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자아 실현. 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생의 가장 큰 목표, 목적을 그것에 둬야 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어떤 물질적인 성공이나 명성, 명예, 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였냐 생각해보면 자아 실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상업적인 활동을 통해서 돈도 돈인데 어떤 자아 실현을 하게 되시는 게 가장 큰 이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운에서는 여사제가 나왔는데요. 이 여사제는 보여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시그널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내가 키우려고 하는 어떤 기술력,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분야에서 보여지는 것의 그 이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데 왜 나한테는 자꾸 보이지? 너무 신기하네.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진짜 들어맞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중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예측 가능하겠죠. 그쵸? 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 가능하면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해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풀어서 조율을 해야 할지 리드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 대운이 끝나갈 때쯤 나는 어떤 게 가장 큰 보상이라고 느낄까? 스타 카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인기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어떤 한 분야에 한 획을 그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이 스타 카드 때문이에요. 지금 유니콘을 이렇게 막 교감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죠. 그쵸? 근데 유니콘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사실 말도 실제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유니콘 실존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 꿈속에 상상 속에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상상만으로 그렸던 그게 현실화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스타라는 그 별이라는 존재, 그 존재는 늘 반짝거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유일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 여러분이 그런 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큰 보상이다 라고 느낀다고 하네요. 너무 좋네요. 뭐가 됐든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뚱땅뚱땅 끈기를 발휘해서 정신력을 발휘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들은요. 꼭
보상 받으실 거라는 거. 요거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봅니다. 자, 여러분. Exchanging Gifts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도 물물 교환의 법칙,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카드라서요. 이 수성의 헤르메스 지팡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카드예요. 너무 신기하네요. 오늘 카드 너무 잘 뽑히는데요. 자, 이 카드는요. 뿌린 대로 거둘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둘 건데 그게 10배로 돌아올 거야. 너 지금 하는 일 계속해. 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현재 뭔가 열심히 열중하고 있는 일 있으시죠? 그 일 10배로 돌아올 거랍니다. 그러니 계속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확신을 가지시고요. 만약 여러분이 간혹 두려움을 느낀다 라는 건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되냐면요. 아, 더 준비하고 싶구나. 어떤 걸 더 공부해야 할까? 어떤 걸 더 대비하면 좋을까? 아, 스스로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모르는 건 공부하면 돼. 알면 돼. 이런 시그널로 알아차리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경험과 기술을 얻는 데에 들여지는 그런 공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성실히 임하시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 행운을 빌면서요. 또 자랑할 거리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